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농업회사 법인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전환 실무. 우리가 이제 그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감면이 많죠. 그래서 그 법인세 이제 감면 대상 농업소득과 이제 농업 외 소득 범위.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에 이제 적합한 업종들이 있죠. 이 업종들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농업 그 법인 설립의 요건. 그리고 이제 농업인 확인. 사실 이제 농업회사라는 거는 이제 농업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제일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법인을 이제 조직 변경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게 이제 인적 구성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탈퇴하면 이게 이제 설립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영농조합 법인을 농업회사로 이제 법인 전환하는 거, 이런 조직 변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농업회사 법인의 이제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 이제 조합 등 여러 형태로 있죠. 근데 이제 이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거는 농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업을 기반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거고 또 그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 뭐 이렇게 해서 이 작물 재배 등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죠. 사실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이 소득이 이게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이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감면이 있고 농업소득하고 농업의 소득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면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 농림축산부에서 이게 정관이 이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목적 사업, 이제 그 목적 사업하고 이제 부합되는 것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겁니다. 우선 그 영농조합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농산물의 이제 출하나 가공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영농조합은 사실 인적 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에 관한 이제 출하나 가공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뭐 농기계 뭐 시설 이런 대여 사업도 하죠. 우리가 그 농업회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은 그 영농조합법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통, 가공,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농작물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을 뭐 이렇게 선대에 토지가 있거나 또 뭐 농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개정된 농업회사 법인 활용.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체육시설, 휴양시설. 우리가 이제 선대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 농업회사 법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박 및 뭐 음식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그리고 자연자원. 그리고 이제 농림수산을 기반으로 숙박시설, 음식을 제공하는 관광 농원 사업 그리고 그 주말에 영농 체험 뭐 사실 몇 년 전에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주말 농원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업회사 법인에 이제 적합한 업종.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업과 농산물 관련해서 가공 판매업 이 대부분이 농업회사 법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유통이나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 경우에도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이제 가능하죠. 야채를 이제 1차 가공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도 농업회사 법인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변형해서 그렇게 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이게 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양배추를 갖다가 이제 납품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소분해서 이제 1차 가공 이렇게 소분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 그 야채를 염장을 통해서 뭐 절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이제 제조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제 김치 제조, 뭐 유통이나, 또 이제 젓갈 제조 유통이나 두부 제조 유통, 그리고 비료, 콩나물 제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이제 단순 유통, 그러니까 이제 정육점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마장동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세제 혜택, 이 세제 혜택은 못 누리는 겁니다. 실제 그 축산물로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양돈 농가나 실질적으로 이걸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의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스를 첨가하거나 또 이제 열 같은 걸 가공해서 뭐 조림 이렇게 해서 반가공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세하고 면세 이렇게 겸용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업회사법인 이제 설립 요건을 봐야 되겠죠. 이 성격은 기업적인 농업경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농업회사 법인을 가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회사 법인의 법적 근거는 농업경영체 지원 육성과 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거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나 또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인수에 이제 제한은 없지만, 우리가 그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법, 그리고 또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농지법, 이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농지법,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취득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보려면 그 이제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50% 이상 그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전에는 그 이제 10% 출자 지분은 이제 10%만 이상이만 되면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허가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10%뭐 농민을 이제 차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50% 이상 그 농업인이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농림부 이제 표준 정관 해석이라고 해서 이게 최근 건데, 그 농업법인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농업인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대표이사가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회사 법인은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꼭 이제 농업인이어야 된다, 사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농지법이나 뭐 농지를 이제 구매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그 농업회사 법인의 이제 임원은 궁극적으로 이제 농업인이어야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이제 법인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련이라는 데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이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이제 농업법인은 융자나 보조금 이런 혜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누리려면 이 대표이사나 또 이제 주주가 50% 이상 농업인이면 사실 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9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법상 그 법인세 5년 동안 이제 법인세 50% 감면해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혜택이. 근데 이제 이것도 온전히 누리려면 그 농업인이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19년도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18년도 이전에는 그 10%만 농업인이면 되는 그 규정이 있어서 18년도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농업회사 법인 전환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농업회사의 주주나 임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이 부분이 필수인 겁니다. 이걸 등록해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융자나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업인 확인이나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실무에서는 그 대표님이 이제 농업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면 이제 농지를 대부분 임대합니다. 이제 임대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장의 사인 뭐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확인서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농업인이냐 이런 거죠. 1년에 이제 90일 이상 농산물을 이제 재배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90일을 다 세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 연간 판매액이 뭐 120만 원 이상, 또 이제 농지 330제곱미터라는 건 이제 100평이죠. 이건 이제 비닐하우스도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가축 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뭐 소가축 100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건이 되는 사람을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농조합에 이제 설립돼 있는 조합원들, 뭐 당연하게 이제 영농조합에 있는 그 조합인들은 농업인이겠죠. 그리고 그 농업인 자격증명원,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 그리고 종묘, 뭐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도 이제 그 농산물 식품 뭐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이제 농업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요것도 자격이죠. 이제 농업인 확인서를 받은 개인으로서 이제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고용인, 그리고 또 농업회사 법인에 이제 1년 이상 계속된 이제 고용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임원은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직업만 되는 거고, 사실 그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집이 김포다. 근데 이제 땅은 전라도에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그 김포에 있는 땅을 사서 뭐 이거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인이라는 거는 이게 뭐 양도소득세법상 농업인 뭐 그거랑은 틀린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왜 농업인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농업인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랑도 이제 별개인 거고, 오로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농업인 그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제 이것만 해당이 되면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거는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주민센터죠. 이제 주민센터, 내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그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이 사무소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 그 이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접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농업인이 됐고, 그 다음 이제 경연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경연체 등록을 하려면은 그 여기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콜센터 번호가 있는데 여기 전화해서 뭐 이렇게 구비 서류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농업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뭐 수령 내역을 또 확인하고, 또 이제 농업의 소득에 대한 정보, 우리가 그 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농민한테 우리가 농산물을 사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국내 농산물 관련해서 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 이게 농산물 유통과 가공 대상 품목 그리고 이제 판매처, 연간 판매 뭐 이런 정보를 이제 그 이제 저기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농업법인이 이제 됐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그 농업 관련된 그 법인세는 이제 전액 면제합니다. 근데 이게 그 농업 관련 소득이라 그래도 식량 작물 재배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벼겠죠. 뭐 벼 이런 것들은 이게 전액 면제입니다. 근데 그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50억이 초과되면 이제 과세합니다. 사실 이 작물 재배업이란 거는 우리가 그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꽃, 뭐 원예, 뭐 이렇게 장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큽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0억이 초과되면 과세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업 외 소득이죠.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0일 이게 이제 일몰인데 이게 이제 15년, 18년, 21년 아마 이게 또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연장이 계속해서 되오는 건데 어떻든 간에 농업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최초 이제 소득이 발생된 시점부터 해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4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5년이죠.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게 농업소득 말고 농업에 대한 소득은 100% 감면해 주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5년 동안 50% 감면을 해 주죠. 사실 이게 크죠. 자, 농업의 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는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축산업, 임업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대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크죠. 자, 다음은 이제 양도세를 봐야 되겠죠. 이제 사실 이제 농지는 그 8년 이상 계속 경작했을 경우, 여기서 이제 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작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거리가 있죠. 뭐 30km인가? 이제 그 안에서 그 경작을 했을 경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제 감면해 줍니다. 이게 다 100% 감면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1년에 1억, 3년에 아니 5년에 3억인가요? 뭐 하여튼 그 요건이 있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1년에 1억, 5년에 3억, 3억까지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 우리 대표님 어떤 대표님은 그 임야를 그 일반 법인에 양도세 감면받고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 법인에 이제 넘기면서 양도세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이제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업진흥지역, 이 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는 양도시 이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농지를 출제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양도세 감면 받는 겁니다. 양도세 감면 받는 거는 농지는 이제 1년에 1억, 5년에 3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건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 이전에 농지, 초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뭐 이런 걸 받는데 이제 이 감면 받은 걸 갖다가 다시 또 양도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3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추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3년인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추징 시 그 이게 이제 경작 기간 여기 보시면 이제 8년 이상 경작한 경작 기간이 있죠. 이제 이거랑 또 이제 현물 출자한 이후에 경작 기간을 포함해서 8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추징을 하려 그런다 그럴 경우에도
이게 이 8년이 되는 거는 이제 경작 기간이 8년이 되는 것. 그러니까 현물 출자하기 전에 기간하고 현물 출자한 이후의 기간까지 합해서 이제 8년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추징 대상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8년 이상 경작 기간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징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추징이 되더라도 이제 3년 이내 양도한 출자 지분 비율만큼만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경작을 8년 이상 했다 그럴 경우에는 현물 출자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8년만 갖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양도할 때도 이제 양도세 추징은 안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농업인이 이제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농업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사업용 부동산, 이건 이제 농지는 아니죠. 농지 외에 사업용 부동산, 우리가 뭐 창고나 뭐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는 이제 2월 가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비료나 농약, 그리고 또 뭐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은 면세는 아닌데 이제 영세율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0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뭐 이게 사실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부가세를 매겨야 되는 건데, 이것도 부가세가 이제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용 석유 이것들도 이제 부가세 이제 면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당소득세죠. 이게 사실 제일 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메리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 경우에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가 면세입니다. 이건 이제 10억이든 100억이든 면세인데,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소득이란 거는 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정해진 소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5.4% 단일과세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의 소득은 축산업이나 뭐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이제 농업회사 법인의 이제 부대 사업 소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뭐 농작업 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업용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뭐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유통, 가공, 판매로 인한 이런 소득은 15.4% 100억이든 10억이든 단일과세한다. 이게 사실 제일 큰 혜택인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영농조합법인 경우에는 이 농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배당소득세가 전체가 이제 면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까지 이제 면세고, 또 이제 농업의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5% 분리과세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큰 혜택이죠.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자, 다음은 이제 지방세 감면이죠. 이제 취득세.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법인이 이제 설립 등기를 위한 이제 등록세는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이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이제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또 면제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 법인을 조직 변경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만들고 또 2년 내에 농지를 취득했다. 이제 이럴 경우는 사실 조직 변경한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최초 일반 법인이 설립된 시점,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2년을 따지니까 사실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조직 변경을 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다.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농지 취득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취득세 감면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최초 설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하고 2년 내에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전액 면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농이나 유통이나 가공을 위해서 이제 대지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도 그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50% 이제 감면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재산세죠. 이제 재산세도 그, 그 재산세는 이제 50%를 이제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과세 기준이 이제 6월 1일이죠. 6월 1일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하는데 그 이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그 일몰 기한이 이제 2021년 12월 31일이지만 이게 3년마다 계속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3년마다 연장돼서 어떻든 간에 이제 농업회사법인은 이제 재산세는 이제 무조건 50% 감면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그 일단 축산 관련해서는 이제 닭을 키우는데 이제 이런 데들이 사실 많고 또 뭐 비료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뭐 김치 만드는데 뭐 이런 데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법인 전환의 실익은 이제 현물 출자에 의한 게 사실 많죠. 이게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죠. 특히 그 등록세, 이제 등록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업종은 이제 농업 관련 이제 유통 가공업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 이게 사실 개인이 소유한 이 재산이 순자산 가격이 사실 상당히 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현물 출자할 때 이제 등록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농지를 사기 위해서 또 혜택을 좀 보다 보니까 농업회사법인 뭐 이렇게 뭐 그거 설립해서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건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이럴 경우 취득세가 이제 면제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취득세를 75%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2월 가세 이것도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이제 개인 기업이 이 종목을 보고 또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쟁점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게 그 농업회사 법인의 이 입법 취지가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품 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니까 이제 그 매입처가 중요한 거죠. 이 농산물을 매입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이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의 소득,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예, 쟁점 사항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농업의 소득,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축산물,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부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 가공, 농작물 대행, 그러니까 작물 재배를 이제 대행해서 발생된 소득을 농업의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수입품, 이제 수입품 같은 경우는 그 이 농업의 소득으로 이제 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농림식품부에 이제 저희가 몇 번 질의를 해봤는데 농산물 수입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그냥 국내 유통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농산물 수입품,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간에 이건 농업의 이제 감면 대상 수입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물 유통, 이건 이제 정유점 같은 것들이죠. 뭐 마장동에 있는 그 농업회사 법인들.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 법이 생겨서 지금은 그 축산물 유통에 관한 뭐 이런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산물 유통 회사를 왜 농업회사 법인으로 만드냐? 이게 세제 혜택도 없는데 사실 이거는 그 이제 금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야만 그 세제 혜택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농심보
이제 농심부에서 대출 받으려고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은 없다. 이게 이제 2008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전혀 세제 혜택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조직 변경이죠. 사실 이제 요새는 이게 제일 많은데 이제 일반 법인으로 하다가 농업법인으로 이제 조직 변경하는 사례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몰랐던 거죠, 이제 대표님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그 농업회사로 이제 조직 변경하면 이제 이로운 법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를 이제 사업 내용을 분석해서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건을 보면 그 이제 농업인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지분이 10% 이상 농업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맞추기가 사실 또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 10%를 맞추는 게 이게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19년도 이후에 이제 설립되는 농업법인은 50% 이상 이제 농업인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사실 이걸 맞추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준비해서 농업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준비해서 농업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변경을 하거나 이제 설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제 혜택이죠. 이제 그 우리가 그 일반 회사를 하다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했을 경우 이제 5년 동안 이제 법인세 50%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안 해준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그래서 18년 17년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기재부에서 해석을 달리해서 이제 해주겠다 이제 이랬더니 그 뭐 삼정회계 법인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쫙 다 모아놓고 이렇게 컨설팅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 그 이제 전환한 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해서 뭐 많게는 몇 억씩 이제 세금을 돌려받았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기존 거래처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지금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인 전환한 이후에 이제 5년 동안은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전환 후에 취득한 농지, 뭐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냐? 이제 이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최초의 법인 설립으로 본다. 일반 법인 설립. 그래서 이거는 안 해주는 걸로. 그 대신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농업회사 법인을 이제 활용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좀 이제 농업회사 법인 이제 그 설립 절차 여기서는 이제 옛날엔 10%의 그 농민이 그 주주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50% 이상 돼야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된 농업법인 절차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고 이게 그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마다 제출하거나 농업경체 등록을 하여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농조합법인의 이제 농업회사 법인 전환이죠. 이게 아마 2017년도인가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걸 몇 건을 했는데 그 이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제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인 이상의 이제 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이제 못 맞춘 영농조합법인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그 이제 승계 때문에 이제 자녀들한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변경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든 간에 이제 주식을 주던가 뭐 이런 뭐 정책을 피려면 이제 농업회사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 번호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번호는 이제 바뀌겠죠. 기존에 있던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 번호는 이제 없어지고 다시 이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이제 법인 번호가 나올 거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납품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업자 번호가
그 이제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제 그래서 이제 사업자 번호는 인제 바뀌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인제 농업회사 법인을 다루는 이유는 이게 뭐 법인세를 뭐 줄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이제 여러 인제 자산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이런 분들도 이제 상속 증여를 대비해서 인제 법인 전환 또 인제 그 농업회사 법인뿐만 아니라 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어떻든 간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뭐 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인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니까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제 자문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또 뭐 절차를 좀 이렇게 준용해서 하면 그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인제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그 문자나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